이제 오늘부터 파워포인트 들어가는 날인데 지난 시간에 엑셀을 좀 못한 게 있어서 마무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배우실 내용은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합. 영어로는요 서브토탈이라고 불러요. 서브토탈. 이거는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 영역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부분적으로. 이쪽 동네 저쪽 동네를 계산하는 건데 합계만 구하는 건 아니고 평균도 구하고 다 구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게 특성이 있어야 돼. 특성이. 예를 들면 요렇게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고? 아이라이너도 아니고 팩 향수도 꼈고 단순 변심도 아니고 물품 하자도 꼈고 서울 지점도 아니고 충청 지점도 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부분합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지점 것만 계산한다든지 단순 변심으로 들어온 것만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향수로 되어 있는 것만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모여있는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향수면 향수끼리 모아놔야 되고 서울이면 서울끼리 모아놔야지 모아놓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분합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분류라는 동네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이 동네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분류라는 동네에다가 블럭 잡지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분류 동네에다가.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할 겁니다. 오름차순. 기역에서 히읗. 그러면 기초 화장품 쭉 모이고 마스카라는 하나 있네요. 선케어, 아이라이너 쭉 가면 향수해서 모여 있죠. 이렇게 모아 놓고 저 끝에 있는 부분합. 분류라는 걸 기준으로 모아 놓고 끝에 있는 부분합.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분류별로 했었죠. 그런데 왜 반품일이냐? 반품일이 첫 번째 항목이라서 그런 것 뿐이고요. 여기 가서 뭐로? 분류라고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이라고 하는 항목이 제일 끝에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선택되고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하라 그래요. 그럼 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꿀 거야. 그럼 평균 바꾸시면 돼요. 함수를 골라서 합계가 아니라 뭐다? 평균으로 바꿀 거야. 그럼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기초 화장품의 평균 금액, 마스카라 평균 금액, 선케어 평균 금액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금액 빼고 뭐라고 할까?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글자죠? 글자니까 평균이나 합계는 못 내요. 대신에 뭐로 갈 거냐면 개수. 내용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거예요. 개수. 확인을 누르면 기초 화장품으로 반품된 게 8개, 아이라인은 5개, 뭐 이런 식으로 클렌징은 5개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 금액에 대한 합계로 바꿀 거예요. 금액에 대한 합계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용의 개수가 금액의 합계 나왔는데 합계라고 안 뜨고 뭐라고 떠요? 요약이라고 떠요. 요약. 내용 찍나요? 예? 내용 찍. 자, 부분합에 가서 내용의 합계까지 선택하면 내용은 숫자가 아니라 글자니까 합계를 계산할 수가 없어서 000으로 뜰 거예요. 그럼 다시 부분합에 가서 내용은 빼고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합계라고 안 뜨고 마지막에는 합계라고 뜨는데 총합계라고 뜨는데 그룹별로는 요약이라고 나와요. 자, 다시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데이터로 돌아와요. 자,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족이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데 꼭 특성이 있어야 돼요.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날짜가 같던지 분류가 같던지 사유가 같던지 뭐 같아야 돼. 그렇지도 않은끼리 모아놓고 니들 그룹하라 그러면 그룹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지점별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 지점별로. 그럼 반품 장소라고 하는 이 동네에다가 클릭해 놓고 데이터 탭에 가서 오름 차순을 정렬하던 내림 차순을 정렬하던 상관은 없어요. 정렬을 하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모여지거든요. 강원 지점은 강원 지점끼리, 경기 지점은 경기 지점끼리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아놔야 이제는 얘들이 그룹이 된 거죠. 강원 지점 그룹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아까는 분류를 기준으로 작업했는데 이번에는 반품 장소를 기준으로 바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반품 장소로 바꾸시고 옆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반드시 그룹할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반품 장소별로 뭐를 한다? 그룹을 하겠다라고 꼭 맞춰야 돼요. 이게 서로 안 맞으면 답이 안 돼요. 그리고 숫자 금액에 대해서는 합계나 평균이나 개수나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고, 만약에 반품 장소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고 반품 장소 글자잖아요. 합계가 못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개수가 될 거예요. 개수. 강원 지점은 5개, 경기 지점은 5개, 이렇게 반품 건수가 생긴 거죠. 다시 부분합에 가서 금액을 선택하고 반품 장소 빼고 금액을 선택한 후에 얘를 평균으로 바꿀 거예요. 평균. 그러면 강원 지점에는 금액의 평균이 얼마고 서울 지점은, 경상 지점은 각각의 금액의 평균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렇죠? 확인. 그러면 강원 지점은 평균이 얼마, 경상 지점은 평균이 얼마, 이렇게 보이죠. 자, 왼쪽을 가서 보세요. 이제 왼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 1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1번을 체크하면 다 좁혀지고 전체라는 경우만 나오죠. 자, 이번에는 2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점별로 그룹별로만 나올 거예요. 요약 정리해서요. 3번을 누르면 개별적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이런 빼기 표시가 있어요. 빼기 표시. 이 빼기 표시를 누르면 더하기로 바뀌고 더하기를 누르면 빼기로 돼요. 해보셨어요? 이거 눌러보셨어요? 눌러보시면 빼기 누르면 이렇게 오므라들고 오므라들어요. 자, 더하기 누르면 펼쳐지고 펼쳐진 것 안에 가면 또 뺄셈이 보이는데 요놈 뺄셈을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된다? 그쪽 동네가 펼쳐져. 그래서 3번을 누르면 개별적인 게 다 나오고 1번을 누르면 전체 것만 나오고 2번을 누르면 그룹별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룹별로. 자, 3번 다시 누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부분합을 구했는데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야, 평균만 계산하지 말고 최대 금액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평균을 최대값으로 바꾸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평균은 사라지고 최대값만 나타나요. 최대값만 나타난단 말이야. 이때 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글자는 다 보이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평균도 나오고 최대값도 나오고 다 보였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됐다? 최대값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바꾸면 평균만 나올 테고, 그렇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부분합에 들어가서 나는 최대값을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얘가 뭐라고 됐나 보세요. 여기가 얘가 큰 문제예요. 얘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선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평균이었는데 지금 최대값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 아까 평균은 사라지고 새롭게 최대값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빼면 새로운 값으로 바꿔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산한 거 두고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해제하고 한번 또 해보세요. 다른 함수를 써보세요. 어떻게 현상이 발생하나. 자, 여기다가 제가 지금 평균을 먼저 계산해 놨는데 최대값을 계산하겠다. 근데 요거를 빼면, 얘를 뺐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최대값이 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 계산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게 위에 올라가요. 컴퓨터에서는 뭔가를 작업해 놨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하나 더 넣었잖아요. 넣으면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이나 왼쪽, 앞쪽으로 들어가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라는 특성이 뭐를 하나 더 추가한 거잖아요. 추가했잖아요. 추가. 삽입이라는 우리 말을 하는데 이렇게 뭐를 새로 넣었잖아요. 넣으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뒤에 또는 어디? 위에. 뒤에라는 거는 뭐냐면은 뒤에가 아니야. 앞에. 그리고 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이 아니다. 오른쪽이나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이나 왼쪽. 앞이라는 말은 이제 왼쪽이죠. 그렇죠. 왼쪽.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평균을 계산하고 나서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아니라 추가한 거잖아요. 추가했잖아요. 자, 이번에 예를 들어 제가 합계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제일 먼저 계산한 평균 밑에, 두 번째로 계산한 거 최대값 그 위에, 마지막으로 합계 구한 거 제일 위에, 순서대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야. 처음에 1, 2, 3번까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하면 4, 하나 더 추가하면 5, 하나 더 추가하면 6, 7, 8 계속 생겨요. 그때 중요한 거는 1번을 누르면 뭐다? 전체 것만 딸랑 나오고요. 끝에 있는 거를 누르면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을 누르면은 이제 먼저 계산한 그룹별로. 여기 1번 누르면 전체 것만 딸랑 나오는 거예요. 전체 것만. 평균, 최대값, 합계 딱 요거만 나오는 거죠. 근데 2번을 누르면 먼저 평균을 먼저 구했었잖아요. 평균 들 거 쭉 나오고, 3번 누르면 최대값도 나오고, 5번, 4번 누르면 합계도 나오고. 이때 강원도 지점 것만 더하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강원도 것만 또 이렇게 쪼르륵 보이기도 해요. 다 굳이 안 봐도 되잖아. 근데 다 볼 거라면 5번 누르면 죄다 펼쳐져서 나오는 거고.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한다. 근데 어디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부분합을 하기 위한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별로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도 되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름차순은 뭐고 내림차순은 뭐예요? 가나다순으로 나오는 게 오름차순이고 역순으로 나오는 게 내림차순인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가 위에 있던 강원도가 위에 있던 상관은 없다. 단 강원도는 강원도끼리 모으고 충청도는 충청도끼리 모아야만이 그룹별 계산을 할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한다는 항목. 이 항목에 선택을 하느냐 또는 해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대치 항목에 선택을 하면 뭐가 된다? 선택을 하면 새로운 값으로 뒤바꾸는 거고, 걔를 해제한 상태에서 부분합을 해주면 뭐가 된다? 새로운 값이 아닌 다른 함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면 어디 생긴다? 나를 기준으로 위에 생긴다. 위에 생긴다. 사실은 추가라는 말하고 삽입이란 말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컴퓨터에서는 삽입은 앞에 들어가는 거고 추가는 뒤에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뭐를 넣어라 그러면 앞에 들어가요. 왼쪽이나 위쪽에 올라가는 게 앞이라 그러고 오른쪽이나 아래쪽이 뒤라고 하는데 앞에 들어가요. 앞에. 자, 제가 여기다가 뭐를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신자를 기준으로 신자 앞에 들어가겠죠. 신자가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평균에다가 뭐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 위에 생기면서 내가 밀려나가는 거지. 그래서 위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이나 위쪽이나. 그게 부분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해놨는데 에이 맘에 안 들어. 그럼 부분합에 가서 뭐 해라? 제거하면 원래대로 촥 나와요. 이렇게. 자, 부분합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예요? 부분합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예요? 정렬을 안 하면 부분합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끼리 모아놔야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알지. 위에 남자가 몇 명, 저 아래도 남자가 몇 명 막 섞여 있으면 부분합을 못 해요. 그래서 정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렬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런데 원래의 자료가 어떻게 돼요? 원래의 자료가 흩어지죠. 원래 자료가 흩어지잖아요. 원래는 날짜별로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날짜별로. 그런데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이 데이터 순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원래대로 날짜별로 정렬을 다시 놔야 돼요. 그래서 부분합을 하면 데이터가 흩어지기 때문에 원래 값이 깨져요. 솔직히. 그래서 나온 기능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 자, 밑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시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데이터는 동일한 건데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피벗 영어로는요 이렇게 써요. 피벗. 피벗. 그럼 이제 피벗이 영어잖아요. 영어. 피벗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피벗은 기준 이거예요. 기준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손 들고 기준하고 외치면 앞에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쫙 흩어지죠. 그래 놓고
앞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가 오른쪽에 있는 학생을 선택했다가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기준 해놓고 원대형으로 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또 모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 책받침 돌리는 거 아세요? 이렇게 저는 이걸 못하는데 빽 돌리더라고. 자 보세요. 기준이 어디 있나? 얘를 기준으로 돌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돌리면 여기 밑을 기준으로 돌리면 자료가 어떻게 돼요? 뱅글뱅글 돌아간단 말이에요. 피벗이라는 거는 이렇게 회전하는 걸 피벗이라 그래요. 회전하는 거는. 모니터도 돌아가요. 모니터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모니터 돌아가요. 돌리시면 돌아가요. 돌려보세요. 돌아가요 이렇게. 이거 피벗 모니터라 그래요. 돌아가는 모니터를. 그러면 가로로 되어 있는 모니터를 세로로 돌린 거죠. 왜 돌릴까요? 아래 한글 하려고. 여러분 아래 한글 해보셨죠? 문서 작성. 가로로 글 써요? 세로로 써요? 아니 용지가 가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어요? 우리 출력할 때 대부분 세로 용지에다 출력하죠? 근데 모니터는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럼 불편하지 않아요? 세로로 봐야 좋지 않아요? 안 좋은가? 인터넷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되지? 인터넷 요즘 모니터가 넓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그렇게 넓게 안 나오거든요. 밑으로 많이 나오지. 그래서 모니터를 세로로 놓고 인터넷을 하면요 오르락내리락 되게 편해요. 필요 없으면 또 가로로 돌리면 되고. 컴퓨터에 다 있어요. 모니터 회전을 돌려라. 글자가 돌아가기도 해요. 그런 걸 우린 피벗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동네 클릭해 놓고 데이터가 아니고 이번엔 삽입이에요. 데이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고요. 삽입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도로. 주로 그럴 때 삽입한다 그래요. 자 삽입에 가서 제일 앞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할 겁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뜰 거예요. 이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확인되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워크시트, 새로운 종이에다가 출력할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메뉴가 하나 뜰 거예요. 이런 메뉴가. 간단해요. 그냥 여기 와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눌러서 새 워크시트 확인 누르면 하나가 이렇게 턱하니 생긴다고. 근데 어디 생겼나 보세요. 화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린 피벗 테이블이란 시트에서 작업했잖아요. 어디 생겼나 보세요. 피벗 테이블 왼쪽에 생겼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란 곳에서 작업을 걸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왼쪽에 생겼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를 삽입하면 앞에 간다고. 앞에 왼쪽이나 위에 간다고. 그리고 여기는 왼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땡기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땡기는 거고요. 자 보시면 아까 반품 장소가 서울, 경기 이런 거였죠. 요거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열 레이블이라는 곳에서 한번 딱 끌고 와 보세요.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강원지점, 경기지점, 경상지점, 서울지점에서 충청지점까지 몇 개 지점이 있다? 6개 지점이 있었나봐. 여기 이 많은 것들을 알고 봤더니 6개 지점으로 딱 정리가 됐어. 가나다 순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유가 있죠. 사유도 단순 사유, 단순 변신, 물품마저 종류가 있는데 그 사유를 행 레이블에 딱 끌고 와 볼 거예요. 그랬더니 사유는 4가지 밖에 없나 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강원 지점에 단순 변심으로 사유 반품된 게 있을 수도 있고 경기 지점에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때 금액을 시그마 값이라는 동네로 쓱 끌고 가시면 돼요. 여기다 끌고 가시면
각각의 지점별로 금액이 쫙 나와요. 여기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난 금액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얘를 빼고 내용을 끌고 와보세요. 내용. 여기 내용이란 글자 있잖아요. 아까는 금액을 가져왔는데 금액은 안 할 거니까 금액을 다시 끌어다가 밖에다 던지면 사라져요. 처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화면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오른쪽 밑에 처박혀 있는 말을 안 보여서 제가 끌고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반품일은 어차피 어때요? 지금 다 다르죠. 근데 얘도 특성이 뭐냐면 월별로 다르잖아. 연도는 2013년 하나지만 1월달 하나, 2월달 여러 개, 3월달, 4월달 다 다르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작업도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반품 장소하고 사유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갖고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분합을 하려면 사유별로 부분합을 하려면 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놓고 부분합에 가야 되고, 만약에 반품 장소별로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을 하고 또 부분합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놓고 볼 수도 있잖아. 서울 지점이면서 단순 변심이 있고, 서울 지점이면서 물품 하자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단순 변심이면서 서울 지점, 단순 변심이면서 충청 지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앞에 갈 거냐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가면 전화를. 그래서 반품 장소를 열 레이블에 놓고 사유를 행 레이블에서 끌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 만약에 반품 장소를 사유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또 이렇게 변하고, 이때 사유를 반품 장소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또 이렇게 변하고, 또 사유를 열로 끌고 가면 옆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내 마음이에요. 끌고 다니는 거는. 그리고 각각 하나씩만 두는 건 아니고요. 분류를 또 행 레이블에서 끌고 내려가도 돼요. 여기다 2개가 돼도 되고 여기가 3개가 돼도 되는데, 3개가 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2가지만 넣고 보여드리는데, 아까 장소가 열, 이게 반품 장소고, 행을 사유로 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금액을 끌고 오면, 금액은 어디에다가, 요 값에다가 끌고 오면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의 합계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액을 빼버리고, 뺀다는 거는 얘를 끌고 마우스를 끌고 다른 데로 가져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시그마 값에다 끌고 오면, 내용은 글자잖아요. 글자. 아까 금액은 숫자였고, 그러니까 숫자는 기본이 합계로 나오고 글자는 기본이 개수로 나와요. 근데 이것만 딱 보면 뭐예요? 단순 변심으로 강원 지점에 반품된 건수가 5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서울 지점에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게 몇 개인지를 계산해 보려면 다 뒤져야죠. 이거이면서 이거이면서 이거 하나 둘, 이거이면서 강원 빼고, 이거이면서 서울 셋, 넷, 이렇게 돌아 막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만약에 30건이 아니라 한 5,000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분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알아서 개수가 쫙 나오고 전체 30건, 단순 변심은 16건, 강원 지점으로 들어온 거는 5건, 경기 지점으로 들어온 거는 4건. 근데 물품 하자로 강원 지점이나 경기 지점은 어때요? 없어요. 포장 분량으로 들어온 거는 강원, 경기, 경상은 없어요. 제주, 충청도 없어요. 서울만 포장 분량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포장 분량? 난 분명히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중간에 뭐가 뜯어졌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들이 택배 분류할 때 막 집어 던졌나? 사실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귤을 제주도에서 시켰더니 한 3분의 1이 다 터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터졌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쇼핑몰 그 대표 하시는 분이 다른 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온대요. 자기네들은 잘 포장해서 보냈는데 왜 고객이 집에 오면 다 터져 있냐 이거야, 많이. 혹시 그러면 택배 회사에서 분류를 할 때 막 집어 던져드냐, 이제 얌전히 들고 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2박스를 시켰는데 한 박스는 깨끗하고 한 박스만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물건을 잘못 보낸 거죠. 둘 다 터졌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는 깨끗해요. 전혀 터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거의 많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다시 보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터진 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냥 깨끗한 것만 드세요 하고 다시 보낼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분석을 하셔야지. 단순 변심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소비자가 변덕이 죽글뚝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한 거잖아. 자, 포장 불량은 3건이에요. 표시 광고와 상이하다는 게 3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물건을 빨간 거를 사게 팔았는데 컴퓨터에는 빨간색으로 올렸는데 봐서 보니까는 빨간 게 아니라 약간 주황색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색깔을 잘못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물품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이거 잘못 보낸 거잖아. 내가 잘못 보낸 거지. 터진 걸 보냈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는 다른 말은 없어요. 소비자가 그냥 지가 싫어서 반품한 것밖에 없어. 근데 서울지점은 어때요? 종류별로 많아, 서울이. 그러면 지금은 30건이니까 이렇지만 이게 3,000건 되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피벗 테이블을 계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여러분이 대략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개수 빼고요. 개수 빼고 개수 넣고 금액도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면 개수가 나오고 금액도 나왔죠. 근데 지금 개수가 위에 있고 내용이 합계가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개수를 끌어다가 내용을 끌어다가 금액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올라가고 내용이 내려가죠. 그럼 금액 합계가 먼저 오고 내용이 뒤로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시그마 값이라는 거 보이죠? 위에 반품 장소 밑에, 반품 장소 밑에 시그마 값이 있잖아요. 즉 강원지점, 경기지점, 거기에 지금 이 밑에 이 금액의 합계나 내용의 개수가 나온 거잖아요. 얘를 끌고 사유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요 결과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요, 모양이. 그러니까는 사유 밑으로 값이 보여라 이거지. 사유 밑으로. 아까는 지점 밑에 답이 보였는데, 결과가 보였는데, 이제는 단순 변심으로 들어온 게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책받침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모양새가 틀어지는 거고 바꿔지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여기 열 레이블 밑에 가면 화살표 있잖아요. 얘 눌러가지고 서울 거는 빼보자. 서울 거. 서울 거는 빼고 한번 보자. 그러면 서울 거는 빠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 빼고 서울 거만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울하고 경기 거 2개만 보고 싶어.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서울 경기 거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보이는 거고. 자, 이제는 사유를 없앨 거고요. 사유를 없앨 거고요. 거기에 반품일을 끌고 올 거예요. 반품일을 끌고 오는데
시그마 값을 반품일 밑으로 내려가느냐, 시그마가 내려가느냐, 시그마가 반품 장소로 갈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반품 장소가 시그마 밑으로 내려오면, 시그마 값이 반품 장소 밑으로 내려오면 위아래에 따라서, 좌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이걸 가지고 꾸미는 것들이 마음대로 돌려서 볼 수 있다 이거지. 요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뒤에서 보기도 하고, 위에서 보기도 하고, 마음대로 보자 이거지. 근데 날짜가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보기 싫은 거야. 월별로 보고 싶어, 월별로. 그러면 날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날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근데 여기 월에 체크되어 있나요? 월에? 네. 파랗게 체크되어 있어요? 네. 그럼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월별로 나와요. 근데 2013년 1월하고 2014년 1월하고 같은 1월이라서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다행히도 다 2013년 떴 거잖아요. 만약에 연도가 다르면 연도 넣어줘야 돼, 연도. 그러면 몇 년도 몇 월인지가 나와요. 2013년도 1월인지 2014년도 1월인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같은 연도니까 제가 연도는 빼고 월만 넣은 거죠, 월. 자, 이때 분기로도 넣을 수 있어요. 분기. 월은 빼고 분기만 넣어줄 수 있어요. 분기.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1분기, 4, 5, 6 2분기 이렇게 해도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반품을 빼? 그럼 반품을 빼고. 자, 이제는 분류별로 볼 거예요. 분류별로. 아까는 사유별로 봤는데 이제는 분류별로 볼 거예요. 자, 금액은 빼고요. 개수만 볼 거예요. 오른쪽 여기 가서 아까 금액의 합계가 있었는데 금액의 합계는 밖으로 던져버리면 내용의 개수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달라졌어요. 기초 화장품이 8건으로 가장 많아요. 반품된 게. 향수는 4건이에요. 서울지점은 어떤가 보세요. 종류도 다양하죠? 하여튼 서울지점이 문제가 커. 왜? 서울 사람들이 다양하거든. 마스카라는 저기 충청도 사람만 반품했나봐. 충청도 사람만.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은요, 내가 마음대로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서로. 또 분류 밑으로 반품 장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분류 밑에 반품 장소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볼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뭐 해라? 그룹별로 보는 게 좋아요. 내용별로 보면 어때요? 자, 만약에 이거를 내용별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보세요. 내용은 어때요? 이 내용은요, 종류가 너무 많지 않아요? 내용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각각 하나씩이야. 다 하나씩. 그러니까 내용으로 분석을 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럼 내용별로 하지 말고 코드별로 볼까? 코드도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유별로 본다든지 지점별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본다든지 어떻게 그룹이 가능한 것끼리 보시는 게 아무래도 낫다 하는 거예요. 자, 얘는 특징이 뭐다?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하나 더 만들어요. 자, 이제는 개수를 말고요, 금액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금액.
금액. 한번 금액을 계산해 보려 그래요. 아까 지금 이 내용의 개수를 봤었잖아요. 근데 개수는 밖으로 던져버리고 금액으로 바꿔치기 한다고. 금액으로. 자, 그럼 원래 데이터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데이터 피벗 테이블 시트에 있는 거. 서울 지점 단순 변심이죠. 6,500원이 아니라 숫자를 많이 넣었어요. 6,500만원으로 제가 바꿔치기 했어요. 6,500만원어치 반품됐다라고 반품 금액을 제가 인위적으로 고쳐봤어요. 그럼 아까 있는 피벗 테이블로 가볼게요. 그게 단순 변심이 뭐라고요? 서울 지점이었죠? 안 바뀌었는데? 제가 분명히 서울 지점 단순 변심으로 6,500원이 아니라 6,500만원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에 있는 결과에는 어떻게 됐다? 안 바뀌었어요. 그때 여기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메뉴가 따로 있어요. 피벗 테이블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옵션에 가시면 새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새로 고침. 얘를 누르면 그때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그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를 6,500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아까요. 그랬더니 금액이 바뀌었죠? 제가 6,500만원이라고 바꿔치기 하면 6억 5천만원이 돼요. 6,500만원이 되면 합계도 자동으로 반영되잖아요. 계산은 엑셀은 무조건 숫자가 바뀌면 결과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기본이. 근데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자, 다시 6,500원으로 돌려놨는데 여기는 6,500원으로 돌아갔는데 피벗 테이블은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자동으로 바뀐다. 반영된다. 피벗 테이블은 정렬 작업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행에다 놓던 열에다 놓던 뭐를 하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값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다? 이거는 새로 고침을 클릭해야 내용이 변경된다. 피벗 테이블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원래 값을 그대로 두고 별도로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업하고 저렇게 작업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뭐를 원래 값을 고치면 피벗 테이블에는 반영이 안 돼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꼭 눌러야만이 그때 변경이 된다는 거. 그 이유는 피벗 테이블을 걸면 엑셀이 무척 힘들어해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마우스를 여기서 싹 놓는 순간 뭐가 바뀌지 않습니까? 엑셀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노동을 하겠어요. 저는 뭐 인간이 뭘 건드려 그러면 나는 죽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바뀌는 순간 알아서 뭐가 촥 바뀌어야 되잖아요. 개수도 바뀌어야 되고 뭐도 바뀌어야 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 그러면 주인님 네가 다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새로 고침만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바꿔드릴게요. 이거예요. 한꺼번에 바꿔드릴게요. 이게 피벗 테이블의 가장 큰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
합계 계산하고 있죠. 그럼 평균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부분합은 들어가면 합계 평균 선택하는 게 있었잖아요. 얘는 여기서 선택해. 여기에서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얘를 클릭하면 저 밑에 있는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값필드 설정을 눌러서 평균? 그럼 평균이 되고, 개수? 그럼 개수가 돼요. 뭐 금액의 개수를 구하나 아까 내용의 개수를 구하나 어차피 개수는 똑같겠지만 여기다 평균 그러면 얘가 짠 하고 평균이 되는 거고, 이걸 클릭해서 뭐로? 필드값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최대값으로 바꾸면 짠짜라짠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여기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기 눌러서 얘를 합계로 바꿔라고 하면 합계. 얘가 편한데 여기 가서 클릭하고 내려가서 또 클릭하지 말고 그냥 이걸 클릭하면 평균? 그럼 평균. 아싸 개수? 그럼 개수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수월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얘를 더블 클릭하지는 마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뭔가 이상한 결과가 하나 더 생겨요. 경기 지점에 있는 얘를 더블 클릭했잖아요. 제가요. 단순 변심 더블 클릭했더니 단순 변심 경기 지점을 네가 건드렸어? 알았어. 그러면 주인님 내가 단순 변심으로 들어온 경기 지점 것만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서울 지점에 있는 물품 하자 있잖아요. 여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서울 지점에 물품 하자로 들어온 것만 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잖아. 여기 뭐가 많잖아. 뭐가 많으니까는 서울 지점에 단순 변심만 더블 클릭하면 서울 지점에 단순 변심으로 들어온 것만 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작업도 가능하더라. 이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피벗 테이블을 자세히 보시면 모양새가 한 개도 안 이뻐요. 이게 하나도 안 이쁘다고 이게. 그래서 저 디자인에 가서요. 옵션 옆에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그럼 클릭하면 오 색깔이 이뻐졌어. 여기 보면 조금 이뻐졌어. 이렇게 이런 거를. 아까는 허여머리 했잖아요. 아까는 허여머리 했었잖아. 이 허여머리 한 거를 어떻게 했다? 조금 이렇게 좀 모양새를 좀 묵직하게 좀 넣어보자 이거지. 묵직하게 넣어보자. 어둡게로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밝은 표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밝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왕에 보고서로 제출하는 건데 보기 좋게 예쁘게 꾸며야 좋잖아요. 근데 이제 기분이 우울한데, 사장님 기분이 우울한데 어두운 걸 해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돼?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때는 약간 밝은 톤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상쾌한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위기 봐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어차피 내용은 동일한 거니까.